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집니다. 오늘은 원격 제어 앱부터 세금 환급 사칭까지 꼭 알아야 할 12가지 수법과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격 제어 앱 설치 유도. 사기꾼은 고객님의 계좌가 해킹됐다, 즉시 해결하려면 앱을 설치하라고 속입니다. 은행택 배사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원격 제어 앱을 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내 휴대폰은 사기꾼의 모니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사진, 심지어 은행 비밀번호까지 털립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이미 깔았다면 보안 앱으로 검사하고 삭제, 은행 비밀번호도 바꿔야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을 켜두면 예방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의심 연락은 반드시 112 또는 1332로 신고하세요. 내 휴대폰은 내 지갑입니다. 절대 남에게 열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급 사칭. 보험료 환급 문자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오늘 안에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는 식으로 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자 링크로 환급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진짜 환급은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 속 링크는 절대 열지 말고 삭제하세요. 궁금하다면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세요. 작은 환급이라는 말에 속아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카톡 메신저 피싱. 카톡에서 지인 프로필이 똑같아도 송금이나 상품권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 편의점에서 충전해달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정상적인 지인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방법은 음성통화로 본인 확인하기. 목소리를 피하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화는 캡처해서 신고하고 계정을 차단하세요. 카톡 보안 설정에서 모르는 사람 차단 기능을 켜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모두가 주의할 수 있게 하세요. 네 번째, QR 결제 가짜 포스터. 식당, 엘리베이터에 붙은 QR코드 찍었더니 낯선 결제창이 떴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QR코드에 가짜 링크를 심어 앱 설치나 카드 번호 입력을 유도합니다. 정상 QR코드는 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방법은 단순합니다. 결제는 직원에게 직접 요청하세요. 스캔 후 주소창이 낯설거나 KR이 아니라면 즉시 닫으세요.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켜두면 예방 효과가 큽니다. QR코드도 무조건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교통과태료 사칭. 교통과태료 미납 문자, 링크 결제는 100%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압류된다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진짜 과태료는 정부24, 경찰청 앱에서만 확인 납부 가능합니다. 문자 속 링크는 무조건 삭제하세요. 스팸 신고하고 반복된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교통과태료는 문자로 내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고수익 고금리 투자 미끼. 연 10%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광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기꾼은 비밀 투자, 지금만 가능 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합니다. 투자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 없는 상품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선입금, 수수료 선결제 요청이 나오면 바로 중단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1330이나 사이버카웹에 신고하세요. 고수익 광고에 속지 마세요. 안전한 투자만이 답입니다. 일곱 번째,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칭. 중고거래에서 안전결제 링크 받으셨나요? 사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가짜 결제창으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빼갑니다. 특히 택배비 선결제, 개인정보 입력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거래는 반드시 플랫폼 공식 결제만 사용하세요. URL 주소 확인 습관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심 계정은 차단하고 신고하세요. 안전결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덟 번째, 공공요금 통신요금 환급 사칭. 전기, 가스, 통신요금 환급 문자. 사실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꾼은 카드 정보와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정상 환급 절차에서는 이런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환급은 반드시 각 기관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세요.
문자 링크와 QR코드는 모두 삭제하세요. 스팸 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공공요금 환급은 문자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9번째 로맨스 스캠. SNS에서 달콤한 메시지와 사랑 고백, 결국 송금 요구로 이어진다면 로맨스 스캠입니다. 사기꾼은 해외 근무, 긴급 상황 이야기를 꾸밉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하세요. 거부한다면 사기꾼입니다. 개인 사진과 신분증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의심 계정은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세요. 사랑 고백 뒤 송금 요청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10번째 환불 요청 여기채 사기. 잘못 보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조심하세요. 사기꾼은 가짜 입금 내역을 보내고 링크 클릭이나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합니다. 차고 송금은 은행 고객센터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문자로 온 요청은 무조건 무시하세요. 개인정보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의심될 땐 112와 은행에 동시에 연락하세요. 차고 송금은 은행 절차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11번째 세금 환급 사칭. 국세 환급이 있습니다라는 문자, 사실은 가짜입니다. 사기꾼은 오늘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며 속입니다. 실제 세금 환급은 홈택스, 정부24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모두 삭제하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1332로 신고하세요. 세금 환급은 문자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2번째 스마트폰 1분 보안 설정.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 보안 설정입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첫째, 스팸 전화문자 차단 기능을 켜두세요. 둘째,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을 켜두세요. 셋째, 문자 링크 미리 보기를 꺼두세요. 넷째, 금융앱은 반드시 개별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을 설정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에도 꼭 적용해주세요. 사기꾼의 수법은 바뀌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끊고 공식 앱으로 확인하고 112만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영상을 저장하고 부모님과 지인에게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